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6월 23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그 나스닥 상승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우리 시장이지만 우리 시장은 오늘 그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지켜내지 못하고 하락으로 반전하면서 금요일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제 그 금리 인상을 이제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락 출발했던 미국 시장이 중간에 이제 그 다우를 제외하고는 또다시 그 AI를 이슈로 해서 기술주들이 반등을 가져왔고, 결국 이번에는 또 아마존이 AI 투자 소식을 전하면서 나스닥의 반등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시장도 뭐 출발은 조심스럽게 플러스 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한 강보합 이상권에 출발을 했어요. 2599 선에 맞춰놓고. 그런데 이제 장 초반에 소량의 매수 우위를 보이던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도 우위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또 기관과 함께 그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코스피는 하락폭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커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87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무려 4443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만 595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종가는 2570.10포인트, 어제보다 0.91%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어요. 0.46%면 상당히 높게 880 위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지수가 조금씩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부터 각 주체별로 외국인은 매도, 개인은 매수, 기관은 뭐 중립권에서 왔다 갔다 뭐 이런 움직임을 거의 이제 종일 보이다가 오후가 되면서 기관이 조금 매수에 좀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지수를 플러스로 돌려놓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762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284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60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74.84포인트, 어제보다 0.18% 뒷걸음질 치면서 오늘 시장을 마쳤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오늘 또다시 좀 이렇게 비교적 긴 음봉을 만들었죠. 그래서 향후의 움직임이 그렇게 만만할 것 같지가 않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20일 이동평균선을 넘기는 했는데, 지켜내긴 했는데, 그 20일 이동평균선하고의 싸움에서 별로 뭐 시원한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 그래서 끝에 기관이 들어와서 좀 받치는 것 말 아니었으면 오늘 20일도 못 지킬 뻔 했는데, 상당 기간 이 시장이 상승에 대한 신뢰를 주기는 좀 어려운 모습이다. 지금 모습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환율은 오늘 다시 1,300원을 넘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유럽 각국들이 막 경쟁적으로 금리 인상을 어제 막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1,304원 20전에 마감을 해서 어제보다 9원 30전이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은, 기관은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순매수한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 딱 한 종목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포스코 퓨처엠까지 전부 팔았어요. 현대차, 기아차도. 근데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는 3,150억을 샀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1,873억을 팔았는데 삼성전자만 3,150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외국인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네 그냥 사는 것만 사요. 지네가 살 것만 사고 나머지는 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29억, 기아 82억 샀어요. 순매수. 나머지는 다 팔았습니다. 외국인.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가면 에코프로비엠을 외국인이 258억 순매도했고, 에코프로도 14억 순매도했고, LNF도 146억을 순매도해서 이 2차전지 관련 3개 종목을 전부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에코프로비엠을 160억 순매수했고, 에코프로는 35억 순매수했고, LNF는 19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차 전지 요 세 종목은 코스닥에 오늘 기관은 전부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은 에코프로비엠만 94억 순매수를 하고, 에코프로나 LNF는 순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뭐 조금 가격이 빠졌는데도 JYP는 또 외국인들이 16억을 오늘 순매수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뭐 오늘 이제 어차피 아마존이 AI 투자 때문에 움직인 시장이니까 뭐 첫 번째 꼽는 게 이제 뭐 반도체 소부장 이쪽 안 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그 생성형 AI 센터에 약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거 수혜를 반도체주가 직접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AI 서버 수요 증가로 해서 우리 요새 얘기 많이 되는 HBM 반도체, GPU 뭐 이런 것들 수요가 급증할 거다. 이렇게. 그리고 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그런 수요에 맞춰서 좀 난도가 높은 이제 이런 후공정 패키지에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러면서 오늘 이제 그쪽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한 증권사는 이제 DDR5, HBM3 뭐 이런 거 수요가 늘어나면서 2분기에 업황의 변곡점이 올 거다. 근데 이거는 하도 많이 얘기해서 근데 이제 뭐 스팟 가격은 별로 변함 없어요. 오히려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원격 진료, AI 뭐 이런 것들인데 요것도 지금 말씀드린 아마존 그 AI 센터 1억 달러 투자하고도 연관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AI를 활용하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지금 부각돼서 떠오르는 게 뭐죠? 예, 이게 의료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루닛 같은 거는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암정보 프로젝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뜨니까 그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AI 의료 관련주들이 일제히 이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JLK 같은 거또 뇌졸중 AI 솔루션 도입 뭐 이렇게 해서 이 병원에 일을 한 군데나 뭐 이렇게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또 오늘 이 어려운 장에 요새 뭐 계속 오르잖아요. 이 하도 도깨비 같아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근데 뭐 어쨌든 간 이것도 몇 명층에 따르면 이쁘게 가는 종목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화장품 OEM, ODM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제 화장품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외국도 그 중국인들 옛날보다 우리나라 뭐 그 아모레퍼스픽 제품 뭐 그런 거 잘 안 산다 그래요. 옛날 같지만은 못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이 화장품이 이제 원래 그 OEM, ODM이 굉장히 강한 업종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 이제 기대를 많이 걸고 하반기에는 오히려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걸면서 이게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오히려 이제 OEM, ODM 회사들이 그래서 화장품의 OEM, ODM 회사들이 오늘 좀 울렸습니다.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이게 애초에 이렇게 됐잖아요. 대형주들이 이제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힘이 빠지면서 수급이 약해지니까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이 섹터별로 순환이 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오늘 나타나는 현상은 그 중에서도 거의 개별 종목 장세 같은, 같은 섹터 안에서도 안 가는 거 안 가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제 점차 변해간다.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 외국인들의 수급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번 주 들어서 내리팔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 수급 때문에 위축된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좀 보죠. 오늘 이제 뭐 금요일이니까 좀 정리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제가 이 백만개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마냥 좋을 거라고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했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건 조심하고 이런 건 조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항상 들으시는 분들은 맨날 장이 좋다 그래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우려 섞인 조심스러운 이런 얘기하면 막 댓글에 막 이상하게 다글고 그러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뭐 이건 팩트니까,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뭐 종목,
추천하고 뭐 이러는 거 전 안 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뭐 전 근데 이번 주 들어서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월화수목금 오늘까지 계속 팔고 있어요. 물론 이제 팔면서도 자기네들이 사는 종목은 있잖아요. 매일 제가 이제 시청에서 불러드리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좀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가라앉는 느낌. 그래도 그 와중에 외국인들은 지들이 사고 싶은 것만 산다. 근데 전체적인 외국인 수급은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 차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각종 지표들은 철저히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극적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여러 가지 지표나 전개되는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시장이 뭐 그렇게 난리치게 좋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특히 미국은 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예측치하고 시장의 현실하고 이렇게 극명하게 지금 이제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시장이 어느 한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엔 지표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쪽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제 두려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그 두려움이 이게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는 희망만큼 이제 동시에 커지고 있는 이제 그런 시장이다. 그런데 미국 시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보다 훨씬 더하다. 사실 미국도 그 실리콘밸리 은행 지난번에 이제 사태 났을 때 그래갖고 뭐 지방은행 뭐 난리 나고 이랬을 때 연준이 그동안 얘기한 뭐 대체대조표 축소 이거는 완전 물 건너간 거죠. 이건 뭐 도루묵 겁니다. 그때 풀었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시장에는 아직도 돈이 많아요.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멈칫멈칫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돈이 많으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는 올렸지만 대체대조 축소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실적을 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시장 안에서 향후 예측되는 지표는 나쁜데 돈이 급격하게 줄질 않았기 때문에 이거 갖고 어떻게 해요? 그냥 쏠린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한 10개 이내의 그 메가 캡들로 불리우는 이제 걔네들이 그냥 시총 크고 이게 딱 잡아채니까 그러니까 지수도 나스닥 지수도 팍팍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그들 종목 빼고는 딱히 투자 대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좋은 시그널이 아니에요. 투자할 게 많긴 게 그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별로 좋은 점 아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 이걸 이제 우리가 돈맥경화라고 하잖아요. 돈이 이제 어딘가 이거는 아직은 심각하지 않은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돈맥경화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연준도 추가적으로 2번 더 올리겠다 뭐 이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미국 시장에서도 자기네들 주식이 이제 앞으로 빠질 거다 이래가지고 인버스 쪽에 건 게 1조 달러가 넘는다 그래요. 인버스 쪽에. 물론 이제 이런 게 역공을 맞으면 이제 우리 흔한 말로 개박살 크게 손해 한번 날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게 그 1조 달러가 걸려 있는 게 다시 말해서 숏에 그냥 쉽게 넘길 규모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1조 달러를 다 흡수해서 하면서 강하게 땡겨 올릴 그런 에너지가 과연 있느냐. 오히려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돈맥경화 걱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이제 우리 시장을 보면 우리 시장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에 좌우될 수밖에 없잖아요. 요새 보셨잖아요. 장중에도 외국인이 조금 사는 척하면 지수 올랐다가 아니면 떨어지고 뭐 이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더 편안한 시장이 되기는 이제 좀 틀렸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데 어쨌든 간 여태까지 보면 이 수급을 이기는 시장, 주식시장은 없어요. 수급을 이기는 주식시장은 있을 수가 없고 또 금리를 이기는 경제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이제 그게 바로 나타나지 않는 이제 이상한 그런 시장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서 시장이 매번 우리는 이럴 때마다 이렇게 흔들어 제껴도 사실 우린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장이 그럴 거기 때문에 제가 아예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시장에는 그런 거 없다. 예측하지 말고, 하반기에 언제 되면 뭐가 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지금 참고 이걸 사놓으면 1년 뒤에 떼부자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매매 원칙대로 하시라.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험으로 매매 원칙에 가장 지금 시장에 잘 맞는 게 10일 이평선의 기울기다, 슬로프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매매 원칙이라고 된 거죠. 모르신 분은 이제 다시 보세요. 브런치 카페, 100만개미 안에 재생 목록 브런치 카페 보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것대로 지금 지켜오시고 있고, 그렇게 보는 분들은 의외로 이 시장이 막 흔들어 제껴도 편안하게 시장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매도 시그널 나오면 파는 거고, 아직 그 10일 이동평균선의 슬로프가 죽지 않았다. 그러면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이거 안 해보고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정재용 회장님 말씀 생각해. 임자 해봤어? 이거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면 알아요. 의외로, 이게 되게 멘탈도 좀, 키울 수 있고, 담담하게 편하게 시장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해드렸잖아요. 그 툴도 드렸고, 그럼 그것대로 이제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시장이 다 꼬꾸라지면서, 그럼 어때요? 꼬꾸라지면서 아니다 그러면 우리 팔면 되잖아요. 그 시그널 나오면. 그러면 이제 돈 갖고 있다가 빠지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사는 건 어떻게 해요? 매수 시그널 나왔을 때. 그때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제가 100만개미 시작한 게 3년이 넘었어요. 3년이 넘어가는데, 진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시작했어요. 이 개인 투자가들 아무것도 기댈 데 없는 분들은 뭘 기준으로 하나. 그렇게 하고 제가 뭐가 좋습니다. 전부 열면 태우고 이거 되면 부자 되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원래 주식 투자가 갑자기 떼부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처음부터 주식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냥 경제 활동이에요. 은행 금리보다 좀 더 받고 내 가계의 잉여재화를 어떻게 하면 잘 증식시킬까 하는 거지, 이걸 갖고 무슨 인생의 승부를 걸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뭔가를 바라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100만개미 시작한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랑을 주셔갖고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냥 쉴까 그러다가도 그것도 기다리시는 분 계시니까 이거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것도 가끔 좀 속상하는 댓글 원래 그런 분 있으니까, 워낙 많은 분들이 힘들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100만개미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게 또 저를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술꾼생에 제가 이제 올해도 상반기가 거의 저물어 가는데, 나를 살게 하는 사랑, 여러분 사랑으로 제가 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연주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시고, 주가가 떨어지면 영원히 떨어지는 주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편히 보내시고, 또 장마 온다는데 편하게 보내시고, 또 매매 원칙으로 시장을 보면 굉장히 편하게 멘탈이 강해지는 걸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셔야 주식 오래 하고, 주식을 오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주식 엔터 칠 기운만 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전 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이제 다음 월요일 장 끊는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